사부 제목. 기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시장. 강도연은 돈을 벌 만큼 벌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였다. 화장품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 도연의 이름은 경제지와 방송에 자주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이 늘 조금 낯설었다. 성공.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도연은 높은 빌딩이나 큰 돈보다 시골 외가집 마당을 먼저 떠올렸다. 낡은 자전거, 흔들리던 다리, 할머니의 거친 손, 그리고 먼 길 끝에서 들려오던 할아버지의 목소리.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도연은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친가집 마루 끝에 앉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먼 길만 바라보던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외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와주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마음속으로 정한 것이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버려졌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겠다. 그 다짐은 그의 사업에도 그대로 스며 있었다. 도연은 직원들의 월급을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다. 거래처에 줄 돈을 일부러 미룬 적도 없었다.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부터 생각했다. 돈은 늦게 벌 수 있습니다. 도연은 회의에서 자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늦게 챙기면 그건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은 숫자라고 배웠고 회사는 이익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강도연이라는 사람은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표정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만든 회사가 커진 이유도 제품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회사의 마음을 믿었다. 고객의 불편을 오래 방치하지 않았고 직원의 사정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고 작은 약속도 쉽게 어기지 않았다. 도연은 그렇게 기업을 키웠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고향에 큰 집을 지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위한 집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두 분만 편하게 살 집은 아니었다. 도연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밥을 먹고 쉬고 병원에 갈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겨울이면 따뜻한 방이 있었고 여름이면 선풍기가 돌아갔다. 장날이 되면 차가 나갔고 병원 가는 날에는 누군가 함께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도연이네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기다리는 집. 누군가 그렇게 불렀다. 버스가 늦어도 기다린 곳이 있는 집. 자식 전화가 늦어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 집. 몸이 아파도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집. 도연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기다리는 집. 어쩌면 자신이 평생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런 도연에게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지역 행사 초청이었다. 그 다음에는 강연 요청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정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연은 바로 웃었다. 제가요? 저는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은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말했다. 사람 기다리게 하지 않는 회사, 고향 어르신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 친구들과 지분을 나눈 일, 직원 가족 병원비를 회사가 먼저 챙긴 일, 그게 다 정치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치, 그 단어는 도연에게 멀고 낯설었다. 국회, 선거, 당, 권력, 싸움.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다. 도연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른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다. 구청 민원실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서류를 들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아버지. 장애 아이를 데리고 관공서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엄마. 혼자 사는 노인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데서도 받지 않는 오후. 도연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모두 어릴 적 자기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가 와줄지도 모르고 그저 먼 길만 바라보던 아이. 도연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외할머니 오순덕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강만식은 낡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나한테 정치하라는 사람들이 있어. 순덕은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털며 고개를 들었다. 정치? 응. 싫으면 하지 마라. 도연은 웃었다. 할머니다운 대답이었다. 만식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며 물었다. 하고 싶으냐? 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마음이 자꾸 걸려. 순덕이 물었다. 뭐가 걸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 어디선가 누가 좀 와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도연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어릴 때 나 같아. 마당에 잠시 바람이 불었다. 만식은 고치던 자전거에서 손을 떼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래전 친가집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던 그날처럼 조용한 눈빛이었다. 그럼 가야지. 도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만식이 말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가야지. 그걸 보고도 안 가면 평생 마음에 남는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어린 시절 다리 위에서 도연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었다. 순덕이 말했다.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울고 있으면 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도연의 마음에 박혔다. 누가 울고 있으면 가는 사람. 그날 밤 도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언론은 떠들었다. 성공한 사업가 강도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처음 반응은 좋지 않았다. 사업가가 무슨 정치를 하냐? 돈 많은 사람이 서민 마음을 알겠냐?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냐? 기업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상대 후보들은 더 거칠었다. 도연의 어린 시절을 들쑤셨다. 친가와 외가의 호적 문제를 꺼냈다. 부모를 잃은 사연을 동정표라고 비난했다. 고향에 지어준 집도 선심성 이미지라고 공격했다. 친구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준 일도 이상한 거래가 아니냐고 몰아갔다. 도연의 캠프 사람들은 분노했다. 대표님, 우리도 세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너무 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싸우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참모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그럼 맞고만 있으실 겁니까?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제 과거를 궁금해하면 보여드리면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며칠 뒤 첫 대형 유세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도연은 연설대에 섰다. 그의 앞에는 준비된 원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원고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저를 데리러 와주는 한 사람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젖도 떼지 못한 저를 외할머니가 품었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저를 두고 다투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가집 마당 끝에 앉아 외가집이 있는 먼 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도연은 광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런 마음을 행정이 만들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민원실에서 기다리는 시민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가족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기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귀를 기울였다. 도연은 말뿐이 아니었다. 그는 유세기간 내내 현장을 다녔다. 화려한 무대보다 낡은 동네를 먼저 갔다. 사진 찍기 좋은 곳보다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 곳에 갔다. 구청 민원실, 야간 응급실, 노인복지관, 반지하 골목, 새벽 청소 노동자 휴게실. 도연은 거기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이거 신청하려고 3번 왔어요. 어머니 병원비 지원을 물어보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도 계속 연결이 안 돼요. 누가 좀 한 번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그 말들을 받아 적었다. 참모들이 말했다. 대표님, 이 정도는 실무진이 정리해도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린 사람의 말을 대신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선거 막바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도연은 계산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일이 왔다.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접전이었다. 캠프 사람들은 긴장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숫자보다 고향집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 시간 고향집에서는 순덕과 만식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순덕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만식은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았다. 화면 아래 자막이 바뀌었다. 강도연 후보, 당선 유력. 순덕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내 젖 먹고 큰 아이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전거를 타고 데려오던 어린 도연이 떠올랐다.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그날 밤 강도연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도연은 환하게 웃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서울시장이 된 도연은 다르게 일했다. 첫 업무 지시는 간단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공무원들은 처음엔 그 말을 행정구호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연은 진심이었다. 그는 민원 처리 시간을 직접 확인했다. 독거노인 긴급 연락 체계를 바꾸었다. 병원비 지원 안내를 쉽게 만들었다. 장애인 가족들이 서류 때문에 여러 번 오가지 않도록 절차를 줄였다. 재난 문자가 늦게 가는 문제도 뜯어 고쳤다.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다. 시장님,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물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시간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행정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하루지만 누군가에겐 밤새 울며 기다린 하루입니다.
그 말은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다. 도연은 현장에도 자주 나갔다. 폭우가 오면 침수 지역으로 갔다. 한파가 오면 쪽방촌으로 갔다. 화재가 나면 새벽에도 현장으로 향했다. 언론은 그를 쇼맨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알았다. 그는 카메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한 독거노인이 난방이 끊긴 방에서 발견되었다. 도연은 보고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갔다. 찬무가 말렸다. 시장님, 새벽입니다. 내일 오전에 가셔도 됩니다. 도연은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그분은 오늘 밤이 춥습니다. 그 한마디는 뉴스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던 직원들의 마음에 남았다. 서울은 조금씩 바뀌었다. 사람들은 도연을 이상한 시장이라고 불렀다. 권위를 세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는 시장. 큰 사업보다 작은 불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장. 행정의 결과보다 기다리는 사람의 밤을 먼저 묻는 시장. 그의 지지율은 높아졌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너무 감성적이라는 비판. 돈을 많이 쓴다는 비판. 인기만 노린다는 비판.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곳으로 돌아갔다. 고향, 외가집 마당, 할머니의 손, 할아버지의 자전거. 서울시장 임기 중 외할아버지 강만식은 몸이 많이 약해졌다. 어느 날 도연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만식은 마루에 앉아 낡은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왜 자전거만 보고 있어? 만식은 웃었다. 저놈이 나보다 오래 살겠다. 도연은 말없이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그 자전거는 녹이 슬고 낡았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다. 만식이 말했다. 시장 노릇 힘드냐? 도연은 웃었다. 힘들어.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식이 다시 말했다. 높은 데 올라가도 아래를 봐라. 사람은 아래에서 온다. 도연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도연에게 더 큰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도연은 처음엔 거절했다. 서울시장도 충분히 무거웠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 컸다. 하지만 전국에서 편지가 왔다. 한 노인은 썼다. 시장님 같은 사람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한 청년은 썼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한 어머니는 썼다. 제 아이가 아플 때 저는 행정 앞에서 너무 오래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 편지들을 밤새 읽었다. 그는 다시 할머니에게 갔다. 순덕은 도연을 보자마자 물었다. 또 마음이 복잡하냐? 도연은 웃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 순덕은 말했다.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도연은 할머니 앞에 앉았다.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래. 순덕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물었다. 무섭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무서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순덕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무서우면 안 하면 된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순덕은 다시 말했다. 근데 안 하면 더 마음 아플 것 같으면 해라. 도연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순덕은 조용히 웃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누가 울면 그냥 못 지나갔다.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가야지.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순덕이 말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데리러 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로 충분했다. 강도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거칠었다. 상대는 더 강했고 공격은 더 깊었다. 그의 출생과 호적 문제는 또다시 언론에 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도 조롱거리로 소비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감동팔이 정치. 누군가는 말했다. 사연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 도연은 공개 토론회에서 그 질문을 받았다. 상대 후보가 물었다. 후보님은 계속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국정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안보, 외교를 사연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맞습니다. 국정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후보가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국정이 사람의 고통을 모르면 그것도 나라가 아닙니다. 토론장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경제는 숫자지만 그 숫자 뒤에는 가게 문을 닫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보는 전략이지만 그 전략 뒤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밤이 있습니다. 외교는 국익이지만 그 국익 뒤에는 이 나라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사연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토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도연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 출신 정치인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날. 도연은 가장 큰 광장에 섰다. 그는 말했다. 저를 키운 것은 호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품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와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국가도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먼저 와주는 나라. 국민이 기다리다 지치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거일이 왔다. 전국이 숨을 죽였다. 개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도연의 캠프는 긴장 속에 숫자를 지켜보았다. 고향집에서는 순덕과 만식이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만식은 그때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순덕은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방송 화면에 자막이 떴다. 강도연 후보 당선 확실. 캠프가 함성으로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참모들이 울었다.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떠올린 것은 청와대도 권력도 환호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 외가집 마당이었다. 자전거 뒤에 앉아 할아버지 점퍼를 꼭 붙잡던 자신의 작은 손이었다. 고향집에서 순덕은 울고 있었다. 우리 도연이가 대통령이 됐네. 만식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잘 갔다. 순덕이 물었다. 뭐라고요? 만식은 웃었다. 그때 자전거 타고 데리러 가길 잘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며칠 뒤 강도연의 첫 취임식이 열렸다. 도연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모셨다. 많은 사람들이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다. 취임 연설에서 도연은 말했다. 저는 한때 저를 데리러 와주는 한 사람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향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나라가 국민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울렸다.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영광만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임기 중반, 나라 전체가 멈춰서는 사고가 벌어진다. 남해 먼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배 안에는 학생도 있었다. 아이도 있었다. 부모도 있었다. 노인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절망적인 말들이 올라왔다. 접근이 어렵습니다. 배가 계속 기울고 있습니다. 구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순간 강도연은 아주 오래전 마당 끝에 앉아있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던 마음, 그리고 먼 길 끝에서 들리던 목소리.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